지난주 수요일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연구소의 초청 연설로 출연해서 앞으로 금리 정책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연설을 했습니다. 즉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파월은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 조절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연준의 향후 금리 정책의 방향성을 알아차린 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폭등하고 채권 금리는 급락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싱 네트워크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따른 거시적 환경 변화 속에서 채권의 핵심 포인트와 금리 하락기의 채권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투자의 장점, 똑똑한 투자 포인트, 그리고 맨 뒤에 미국과 한국의 채권 상장지수 펀드 ETF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금리톡의 오버 박사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말일 파월 연준 의장이 브루킹스 사회과학 연구소에 초대되었습니다. 이곳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싱크탱크로 급부상한 대표적인 민간 연구소입니다. 이날 파월의 강연 주제는 경제 전망,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이었고요. 이 자리에서 파월은 12월부터 금리 인상폭을 좁힐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재확인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에 충분할 정도로 제한적인 통화정책 수준에 접근함에 따라 금리 인상 속도 완화가 타당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목마르게 기다려온 말이었고 시장은 파월의 연설이 시작되자마자 다우, S&P 500, 나스닥 지수가 2에서 4% 이상 폭등하며 환호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금리의 예상 경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그래프는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페드워치의 금년 12월부터 내년 말까지 향후 1년 동안 연준의 기준금리의 예상치에 대한 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늘색이 가장 높은 확률값이고요. 이에 따르면 금년 12월 50bp, 내년 2, 3월 25bp 두 차례 인상 후 11월, 12월에 25bp씩 인하로 전환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금리 예상 경로를 그려보면 아래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듯이 내년 3월에 5%의 최종 금리에 도달한 후 10월까지 고금리를 유지한 다음 11월부터 하락 전환, 즉 피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형인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병목 현상 등 외생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뽀순이가 묻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된다는데 채권 투자에 관심이 있어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가 뭐지? 뽀시가 대답합니다. 채권 투자 이론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세 가지 정도 기본 개념은 꼭 알고 있어야 해. 그렇습니다. 먼저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봅시다. 이미 알고 있는 시청자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채권을 이해하는데 약방의 감초처럼 필수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정기예금과 채권 투자를 비교해 볼까요? 정기예금은 현재 원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원금을 중도 해지하여 다시 갈아탈 수 있지요. 예금의 미래 원리금은 개방형입니다. 반면에 채권은 만기에 돌려받을 원리금의 미래 가치가 미리 정해진 고정형입니다. 이것이 채권을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봅시다. 이때 채권의 미래 가치를 채권 금리로 할인하여 현재 채권 가격을 구합니다.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할인율이 커지므로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할인율이 작아지므로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연결하면 우하향하는 선분 AB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반비례하지요. 뽀순이처럼 채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채권 금리는 하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채권의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집니다. 같은 금리 1% 변화에 단기채보다 장기채의 가격이 더 크게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먼저 듀레이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 견본 채권이 한 장 있다고 합시다. 액면 1,000만 원, 만기는 5년입니다. 평균금리 1%로 매 분기마다 이자 10만 원을 쿠폰으로 지급합니다. 만기에 가면 액면과 마지막 이자를 받습니다. 5% 수익률은 시장에서 정해지는 채권 금리입니다. 간단하게 엑셀로 이 채권의 듀레이션을 구하면 4.8년이 나옵니다. 만기보다 살짝 짧은 것은 매 분기마다
표면금리로 이자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듀레이션은 채권의 평균 만기이고 기간의 무게 중심과 같습니다. 채권 가격에 대한 금리의 민감도를 나타냅니다. 만기가 긴 채권의 듀레이션 값이 커지고 무게 중심이 무거워져서 시장 금리의 변화에 더 민감합니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미래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지요. 다음으로 장기 국채 금리의 변동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에 선행한다는 포인트입니다. 여기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와 연준의 기준금리의 추이를 볼까요?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지되던 제로 금리를 2015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2.25%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이후 8개월 동안 최저금리를 평평하게 유지하다가 9월부터 금리 인하로 전환했습니다. 여기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알아차리셨겠지만 중요한 것은 왼쪽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2018년 11월에 3.24포인트로 정점을 찍고 먼저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례로부터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약 1분기 정도 먼저 선행하여 하락한다는 팩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기준금리는 4%이고 국채금리는 지난 10월 24일에 4.25% 고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점을 찍은 것인지 아직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최종 금리에 달하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의 움직임을 모니터링 해나가며 투자 방향을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야 합니다. 또다시 뽀순이가 말합니다. 그러면 채권 투자의 장점과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알고 싶어. 뽀시기가 그래? 먼저 채권 투자의 장점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고 투자 포인트는 뒤에서 설명할게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채권 투자의 장점은 다음에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채권 투자는 채권이 픽스트 인컴이므로 보유 기간 동안 표면금리로 확정 이자가 나오는 시간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권금리 하락기에는 채권을 보유하다 매도하면 시세 차익으로 자본 이익이 발생합니다. 여기에다 주식과 채권은 반대로 움직일 때가 많으므로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 주식과 채권의 동조화 현상도 발생할 때도 흔히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권금리 하락기에 채권 투자 포인트는 아래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만기가 긴 장기채 투자일수록 유리합니다. 듀레이션이 길어지면 금리 민감도가 높아져서 더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 금리가 1% 하락하면 10년물은 약 10%, 30년물은 약 30%의 매매 차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때가 주식보다 더 안전하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음으로 세제 면에서 표면금리가 낮고 수익률이 높은 채권 투자가 선호됩니다. 표면금리에는 이자 소득세 15.4%가 적용되나 시세 차익의 양도세는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 표면금리 1%, 은행 환산 수익률 5%인 채권이라면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에게 매우 유리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채권금리 하락이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 채권 발행자인 기업의 실적 악화로 신용 위험이 증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경기 침체 시에는 가산금리가 상승하고 신용 등급이 하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회사채보다 국채 투자가 안전하며 특히 레고랜드, 흥국생명 사태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발행자의 신용 위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채권 투자 상품을 사례로 간단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종류가 매우 다양하므로 개별 채권 투자보다는 정형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채권형 상장지수 펀드, 즉 채권 ETF를 만기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를 보겠습니다. 위 그래프는 최근 1년 동안 만기 7에서 10년의 중기채 ETF인 IEF의 변동 추이입니다. 금년 11월 7일까지 하락하다 최근에 상승세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최근 1개월 3.53%, 1년 마이너스 15.19%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최근 1년 동안 만기 20년 이상의 장기채 ETF인 TLT의 변동 추이입니다. 금년 10월 24일까지 급락하다 최근 상승세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최근 1개월 6.08%, 1년 마이너스 30.62%입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채권이 절대적으로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요. 만기 20년 이상의 장기채 지수를 3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도 있습니다. 티커로 TMF인데요. 금리 예측 방향이 맞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나 레버리지 펀드라서 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사례에서 보듯이 금리 하락기에는 금리 민감도를 나타내는 듀레이션이 긴 장기채의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중기채 ETF는 11월 초, 장기채 ETF는 10월 하순에 각각 저점을 찍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리 인하 효과가 선반영되고 있는 투자 적기에 대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적 저점 시기나 정확한 금리 예측은 불가능하므로 연준이 최종 금리까지 기준금리를 끌어올리는 내년 초까지 분할 매수가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채권형 ETF입니다. 이 그래프는 최근 1년 동안 만기 10년의 중기 국고채 ETF의 변동 추이입니다. 10월 21일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최근 상승세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최근 1개월 4.82%, 1년 마이너스 8.27%입니다. 한국에도 10년물 지수를 2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 그래프는 최근 1년 동안 만기 30년의 장기 국고채 ETF의 변동 추이입니다. 금년 10월 21일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최근 상승세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최근 1개월 12.5%, 1년 마이너스 31.36%입니다.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처럼 만기가 긴 장기채 ETF가 최근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10월부터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미국보다 선반영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미 저점을 통과했을 수도 있으나 한국은행이 최종 금리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까지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분석 내용은 종목 추천이 아니므로 본인의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별 채권 투자와 채권형 ETF 투자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별 채권 투자는 만기 보유하면 확정이자와 자본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높은 거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규모가 크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쉽지 않으나 세제 면에서 양도세가 비과세 등으로 거액 자산가에게 유리합니다. 반면에 채권 ETF 투자는 자산 운용사의 전문성과 규모의 경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나 연간 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저 금액으로 투자 규모를 낮출 수 있고 분산 투자와 리밸런싱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시장에서 변동하고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마다 호불호가 있으므로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최적화된 투자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다룬 주요 내용 그리고 금리 하락기 채권 투자 전략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파월 의장이 언급한 대로 12월부터 금리 속도 조절 개시 후 내년 한두 차례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최종금리는 4.75에서 5%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상당 기간 고금리 수준을 유지한 다음 11월부터 금리 인하로 피벗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보다 선행하는 채권금리 하락기에 듀레이션이 긴 장기채 투자가 유망하다. 그러므로 채권의 시장 가치와 자본 이익을 확대하고 분산 투자와 리밸런싱으로 총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외 채권 투자는 장내, 장외 또 개별 채권, 채권 펀드로 다양하게 실행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투자 성향과 위험 수용도에 따라 자신에게 최적화된 투자 방법을 선택하고 직장인, 은퇴 예정자들은 전문적 운영과 규모의 경제성이 있는 ETF 투자를 고려해봄직하며 금리 변화에 민감한 투자자들은 만기 보유 전략으로 안정된 투자를 선호하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 링크에 들어가면 영상의 전체 방송 대본을 읽어볼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포커스 경제톡은 돈과 힘이 되는 경제나무를 키우며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향해 우보의 말들을 걸어갑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